네. 이게 이제 습관 6인데 그 시너지를 내라.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시너지를 내라. 여기 보시면 나는 한 성인의 소망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어려운 일에는 단합을,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간용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 근데 이거 생각보다 나중에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윈스턴 처칠이 영국을 위해 전쟁을 지휘해 줄 것을 요청받자 자기 자신의 전생에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습관들은 바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것이다.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면 음, 좀 쉬운 말로 하면 열매예요, 열매. 성과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결실이 굉장히 큰 상태? 이런 거가 이제 시너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너지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는 인간만이 가진 네 가지 천부 능력,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이, 이 천부 능력과 승승을 하려는 동기, 그 다음에 공감적 경청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시너지가 가져오는 결과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적 같은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안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너지야말로 원칙 중심적 리더십의 본질이다. 또한 원칙 중심적인 부모 역할의 본질이기도 하다. 시너지는 사람 내면의 가장 큰 힘을 더욱 시키고 그 힘을 통합해주며 또한 폭발시킨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뭐 잠재 능력이든 어쨌든 힘이 있잖아요. 그걸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힘을 통합해가지고 폭발시켜주는 게 시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습관들은 시너지란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어, 습관 1, 2, 3을 하고 이제 4, 5를 해가지고 결국 6을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이제 시너지라는 기적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러면 시너지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의하면 시너지는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각 부분의 상호 간에 갖는 관계는 전체의 일부분이고 그 자체가 전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대의 촉매작용을 하고 각각이 서로를 촉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향이 있으며 가장 큰 통합을 이루게 하는 가장 멋진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과정은 가장 두려운 것이기도 하다. 여기 밑에 가보면 이제 모험 정신, 탐구 정신, 창조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습관 1, 2, 3이 된 사람은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꽃을 피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 1, 2, 3이 돼야 되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반드시 그 이제 베이스 캠프라는 안전지대, 모든 책에서 왜 안전지대를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컴포트 존에서 나오세요 하잖아요. 나와서 낯선 미지의 항야를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개척자이며 새로운 길을 찾는 탐험가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영토, 새로운 대륙을 개척해야 한다. 시너지는 자연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두 개의 식물을 서로 가까이 심어 놓으면 그 뿌리들이 얽혀서 주위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식물을 심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다. 또 두 개의 판자를 함께 포개면 각각 따로 지탱할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이제 2가 아니고요. 셋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식물도 사실은 둘이를 가까이 심어 놓으면 뿌리가 얽혀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거잖아요. 이 자체가.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판자가
한 개의 판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1kg를 이긴다면 두 개를 포개면 2kg를 이기는 게 아니라 4kg, 8kg, 10kg를 이기는 거죠. 이런 게 시너지거든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개일 때 지는 무게가 있으니까 두 개일 때는 딱 두 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다 시너지적인 시너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시너지가 남녀가 이제 이제 합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 가장 본질적인 시너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라는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남녀가 사회적, 정신적, 감정적 차이까지 이해한다면 어떨까?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트워크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파트너가 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두 분을 계세요. 파트너가 두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 여기는 한 분, 저긴 두 분이니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해 N승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한 분일 때는 이해 이해 1승이 진짜 딱 두 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세 분이 되면 이해 3승이 되기 때문에 8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그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이제 408페이지에 보시면 시너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우리가 그러면 시너지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서 뭐 이렇게 각각 해낼 수 있는 게 얼마였다면 합하면 어마어마한 걸 해내는 거잖아요. 기적적인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대안, 새로운 선택 등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다. 시너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내적인 흥분, 안정, 모험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확립한 목표이다. 우리는 이것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더 큰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 또한 이 같은 상호 학습의 흥분과 통찰이 점차 더 큰 통찰, 학습, 그리고 성장을 향한 추진력을 만들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아주 작은 시너지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나 인생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각본에 물들어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습관 육과 여기에 제시하는 원칙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너지가 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교육되고 훈련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못 믿도록 훈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라는 이런 게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인 동시에 낭비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완전히 매장되어 개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효과적인 사람은 잠재력이 사장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작고 대수롭지 않은 시너지를 경험할 뿐이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팀워크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너지는 늘 일어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번 일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개인적 안정성, 개방성, 모험심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꼭 체크해 보세요. 나는 시너지를 내고 싶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고 싶잖아요. 기적적인 결과를 내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안정성, 개방성, 모험심.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여기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왜 그러면 사람들이 시너지적인 이런 거를 이뤄내지 못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은 잘 짜여 있고 확실하며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꺼려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망하면 다시 못 일어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너무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일을 도모하고 싶다면 상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 짜여 있고 확실하며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제안을 할 때는 잘 짜여 있다, 확실하다,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해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아니면 가정생활에서 배우자랑 아니면 내가 자녀와 뭔가를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조건을 상대가 너무 갈급해 하니까 너무 원하는 게 잘 짜여져 있니? 확실하니? 그리고 예측 가능하냐? 이거를 이제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OM이나 시스템 강의를 들어보면 다 이 얘기를 해요.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많은 성공자를 배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 학교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안하냐면, 10명에게 쇼도 플랜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사람 정도가 관심을 갖습니다. 이거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상대에게 제시했을 때 상대가 이 플랜을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든지 되든지 한번 해볼래.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10%의 사람들이잖아요. 장형이라 말하는 그런 날 때부터 약간 모험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일단 해볼게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원하는데 세상은 사실은 이렇지 않거든요. 되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제안할 때, 내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안정성, 개방성, 모험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제안할 때는 잘 짜여 있고, 확실하며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 다음 내용은 강의실에서 시너지 효과인데, 요건 제가 살짝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분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한 학생이 본인의 경험을, 사례를 진솔하게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 있는 자기 개방이 이 학생의 어떤 그 인상적이고 통찰력 있는 자기 경험이 이 전체에다가 불을 지펴버려요. 그러면서, 심지어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이 학생의 어떤, 이렇게 교회로 치자면 간증 같은 건데요. 어, 그게 전체를 불을 지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솔직한, 그러니까 아까 개방성 있잖아, 오픈리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게 시너지를 낼 때 자기 보호 방어는 시너지를 내지 않아요. 어떤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의 모험심의 결과였다고. 우리 엄마가 아빠를 만날 때 아빠는 너무 가진 게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팅을 해갖고 그 모험을, 엄마의 인생을 베팅을 해갖고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용기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엄마의 용기의 산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빠랑 엄마는 용기 있게 인생을 던져서
대시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용기가 없어서 난 세상에 나올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되게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떤 표현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개방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 학생이 이 강의실에서 용기 있게 자기를 개방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 그 상호 간의 어떤 충분한 신뢰가 짧은 시간에 형성됐던 건 그 주된 이유를 표현하거든요. 411페이지에 보시면 비교적 성숙했다는 거예요. 상대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성숙한 상태였고 이 사람들이 훌륭한 강의를 듣는 것 이상의 경험을 원하고 있었고 4년 말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창조에 굶주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동시에 뭐냐면 때가 왔다. 이런 어떤 그런 타이밍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서로의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났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성숙돼 있었고 원하는 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원하고 있었고 이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 이제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의 창조에 대한 막 이게 굶주림과 타이밍과 그다음에 마음이 통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시너지를 낸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만나는 이게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아, 저 집은 진짜 될 집이다라는 느껴지는 집이 있어요. 부부가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가진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저 집은 무조건 되겠다. 진짜 아니라 다를까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게 부부가 마음이 통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 아무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부부는 반대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상호 보완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배우자를 왜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착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착한 남자면 다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억지로 찾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직관으로 상대를 선택하는데 그 직관의 선택이, 돌아보면, 이제 내가 DNA를 남기게 제일 좋은 짝을 내가 찾은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체가 약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신체가 튼튼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그렇게 만나면 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적 머리가 굉장히 없는데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이게 배우자를 그러니까 상대를 만나면 그냥 끌려요. 끌려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런 능력은 내 자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상대적으로 확 끌린대요. 그래서 종족 보존에 가장 유리한 상대를 이미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왜 그 선택을 했어? 라고 우리가 보면 계산상으로 안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선택에는 그 이세가 굉장히 유리한 선택을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결혼은 나의 이세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 나랑은 되게 안 맞는데요. 그래서 배우자가. 근데 자식에겐 되게 좋은 배우자래요.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나보다 낫다라는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유, 쟤는 나보다 뛰어나다.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못했는데 아이가 되게 좀 뛰어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알고 보면 내가 무의식중에 그런 짝을 찾아가지고 그런 자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세를 아주 우수한 이세를 낳기 위해 가장 좋은 짝을 본능적으로 찾은 거예요. 되게 다들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의 배우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내가 나의 고유한 안정감을 가지고 나의 개방성, 오픈니스를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댔잖아요. 그러면 상대랑 뭘 할 수 있냐면 그 상태에서 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 돈 한 푼도 없이 둘이서 출발했는데도 진짜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다 가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내 주변에.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때도 때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좀 이렇게 갈급함도 있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약간 성숙된 상태에서 마음이 통해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 조건일 때, 아까 이 강의장에서 나오는 시너지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대부분 보면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미 사업을 해도 스폰서랑 파트너가 마음이 통할 때가 있어요. 원하는 게 딱 분명하고, 아, 나도 핀업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스폰서도, 아, 나도 누구라도 키워서 나도 핀업하고 싶다. 이 타이밍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딱,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이렇게 딱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뭘 내놓기 시작하면 하냐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놔요. 그러니까 그 상태 이전에는 이게 냉동 상태여가지고 아이디어가 해동이 안 되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조건이 있잖아요. 둘 다 성숙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실을 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타이밍을 감지하고 마음이 통해버리잖아요. 그럼 완전 아이디어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뭔가 이게 약간 직통 계시처럼 있잖아요. 영감이 계속 나와서 여기 보면 결국 우리가 이게 뭘 하려고 하냐면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답이 요 조건일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411페이지에 말하는 요 조건을 사로 맞았을 때는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배우자랑도 그래서 재테크를 하나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있잖아요. 맞잖아요. 요 조건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막 쏟아져요. 마구마구 쏟아지거든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뭐, 그래가지고 막 쏟아지고. 이게 강의장에서만 요 조건일 때 나오는 게 아니고, 부부 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업에서도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도 요 조건일 때는 막 나와요. 제3의 대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시 냉동 상태, 동결돼 버려요. 아이디어가 딱 이게 얼어가지고 안 나와요. 안 풀려요. 그런 거를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 서로 마음이 열통하고 때가 왔고 원하는 게 막 굶주려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이 조건이거든요. 한번 꼭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12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여기 보면 칼 로저스의 말이 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표현 우리 엄청 우려먹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하면서 이런 이런 표현 엄청 많이 그 짝퉁 밈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원본은 칼 로저스가 한 말인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면 당신이 진실할수록 그러면 내가 아까 오픈리스 중요하다 했잖아. 개방성. 당신이 진실할수록 특히 개인적 경험이나 심지어 자신에 대한 내가 부정적인 거 있잖아. 회의까지도 포함해서 솔직할수록 다른 사람도 당신의 말에 더욱 동조할 수 있게 되고 안심하고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솔직한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 진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새로운 통찰과 학습을 가져오며 이 과정을 계속하게 만드는 흥분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방어적이잖아요. 시너지 안 일어나요. 나를 열잖아요. 솔직하게 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너지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웅변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특히 세바시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세바시. 그거 한 15분 듣고 있는데 완전 빨려들거든요. 완전 빨려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자기를 공개를 해요. 솔직하게 깨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아이돌 가수였는데 막 있잖아요. 막 팬들 막 자기는 성공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막 했는데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가졌다 할 때 자기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강박 속에 사는 게 항상 시간을 쪼개서 살고 강박에 살았던 자기가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근데 자기가 일상 그러니까 약간 시간에 대해서 여유를 갖게 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직장에서 집으로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공간은 직장에서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거는 집으로 못 들어간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연예인이 굉장히 바쁘게 살다가 이제 팀이 해체되고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돈은 있죠. 그 연습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인기 있는 그 걸그룹이었기 때문에 돈은 많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으로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강박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시간을 안 보고 차를 여유 있게 마시는데 2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기현 리더님이 이상훈 리더님한테 사무실을 2년 계약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몸은 집에 왔는데 마음이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가지고. 일하던 사람이 일을 끊어놓으니까 막 불안 증상이 와갖고 집에 있는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도 아니고 그 회사도 아닌 그 중간 하나 거쳤다 오는 거죠. 2년 정도. 그런 게 굉장히 깊은 배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돌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그죠? 너무 뭐 노래도 잘하고 막 너무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그분이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적 불안 강박증 때문에. 근데 그 2년 걸렸다고 솔직하게 자기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연예인 걱정 제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니까 마음에 있잖아요.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 힘들었겠다.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감정이. 그, 그 사람 말에 더욱 동조하게 되고 내가 안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얘기도 그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표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커요. 내가 음, 아까 개방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협조를 잘 구하고 협력을 잘 구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분명히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개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사실 검정고시 출신이야. 나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외모 컴플렉스 다음으로 심한 게 학력 컴플렉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하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데 남편이 이분 좀 곱게 생겼죠. 좀 예뻐요. 그래가지고 의사 남편을 만나고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자기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어떤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안 받아주더래요. 저 사람이 나 고졸인 거 알았나?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루는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설득하더니 싹 지나가 버리더래요.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고졸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학력 컴플렉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많이 갖고 있는 게 경제적 컴플렉스가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컴플렉스인데 1번이 외모 컴플렉스, 2번이 학력 컴플렉스, 세 번째 컴플렉스가 경제 컴플렉스인데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300억대인가? 하여튼 이 정신과 의사가 만나본 제일 부자였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동창회를 가면 이 사람이 항상 밥을 산대요. 그 정도로 되게 자기 사업을 통해서 엄청 성공을 했는데 처가댁에 갔다가 오는데 이제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 집엔 딸이 둘인 집인데 자기가 첫째 사이에 이 집의 첫째 사이고 그
처갓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갔는데 상을 보니까 이 사람 회를 못 먹는데 장모님이 그 회로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째 사이가 의사인데 둘째 사이가 좋아하는 반찬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장모님이 왜 그 둘째 사이 그를 위해서 상을 차렸지? 이런 막 자기 안에서 있잖아요. 오만 가지 막 질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사위가 의사인데 굉장히 애가 이렇게 말을 되게 다정스럽게 잘한대요. 자기는 어려운 집에 자라갖고 완전 굳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어른만 보면 굳어버리고 이러는데 둘째 사위는 처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그런데 말을 하면 그렇게 장모가 웃는데요. 너무 웃긴다면서. 너무 재밌다고 막 웃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점이 있잖아요. 막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출근하는데 와이프가 그러대요. 여보, 여기 화분을 저 햇빛 있는 쪽으로 좀 옮겨줘요. 그러는데 자기가 화분을 들고 깨버렸대요. 확 깨버렸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게 그렇게 하늘 일이냐고, 어? 내가 못한다면 못한다고 말만 하지 왜 그걸 화분을 깨고 난리냐고 아침부터 막 이게 와이프가 막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기분이 나빠 확 화분을 깨고 나오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게 자랐다고 업신여긴다는 그 생각이 항상 따라다니는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그랬대요. 지난번에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만찬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제부 좋아하는 거 했지. 엄마가 맨날 네 좋아하는 것만 차리라는 법이 어딨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이프 말이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컴플렉스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경비 아저씨가 새로 온 주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고졸인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이니까 나를 무시하는갑다. 얼마나 무서운 어떤 모든 걸 거기다 끼 맞추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튼. 근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해준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갖고 혹 빠져들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완전 갑옷을 있잖아요. 새 갑옷을 입는 거예요. 철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좋은 일은 안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속살을 보이잖아요. 나 사실 고졸이야. 그리고 나 사실 우리 집 되게 가난했어. 그래서 나 사실 음, 그 고학생이었어. 이렇게 자기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런 인간적인 어, 이야기가 있었네요 하면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끌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막 동조를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자기네들 것도 막 내놔요. 이게 솔직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찰이 일어나요. 막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학습이 막 돼요. 그런데다가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있잖아요. 흥분과 모험심이 붙어가지고 확 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너지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픈 안 하실 거면 시너지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막 조심조심 막 집안의 비밀처럼 막 꽁꽁 숨기고 나 예전에 가해할 때 있잖아요. 어디까지 숨기는 걸 봤냐면 그 학부모님이 그 갑상선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너무 옛날 얘기니까 괜찮아요. 아무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결, 결점 잡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가리는구나. 있는 집이라 그런지 되게 많이 가리네. 이랬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솔직함. 당신이 진실할수록, 솔직할수록 더 많은 동조를 얻고, 더 많은 안심을,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협력을 얻게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의 시너지,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너지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제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정부는 새로 신설한 원자력 위원회의 책임자로 데이비드 릴리 엔타를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급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감정은행 계좌에다가 여러 주의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각자의 취미, 희망, 목표, 관심, 배경, 뭐 가치관, 패러다임 이런 거를 막 충분히 여러 주 동안 일을 안 하고 계속 교재만 나눴어요. 사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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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서로 있잖아요. 이런 뭐 취미는 뭐예요? 뭐 희망은 뭐 어떤 희망이 있어요? 목표는 뭐예요? 관심사는 뭐예요? 뭐 배경이 어떻습니까? 뭐 다 막 가치관 이런 거 막 이게 얼마나 한번 이거 꼭 체크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3시간은 순삭이에요. 취미 뭐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있잖아. 확 막 나오거든요. 관심사는 뭐예요? 막 확 나오고 막 여기서는 대화가 막 확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경청만 잘해보세요. 아무튼 질문하고 경청 잘하면 엄청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아주 가까워지고 매우 개방적, 시너지에 절대 안 빠지는 게 개방적인 거거든요. 개방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산적이고 시너지적인 상태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딱 업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 했다면 내가 좀 더 깊이 숙고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있잖아. 서로 수용하는 태도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밀어 제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막 서로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신분이 그런 안을 냈다는 거는 내가 미처 못 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상대에게 좀 더 집중하고 수용해주는 자세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팀 문화가 탁 만들어지는데 몇 주 걸렸다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주수는 안 나오는데 여러 주 신뢰 쌓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뢰 쌓기를. 충분히 신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니에요. 요런 주제를 충분히 나눠야 우리가 신뢰가 쌓여요. 아까 뭐라고요? 취미, 희망, 목표, 관심, 배경, 가치관, 패러다임. 이 중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로 엄청 우리는 우리는 깊이 아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막 서로에 대한 어떤 완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확 바뀌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어떤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이 많이 된 사람인지는 배우자는 알지만 내가 감정은행 계좌에 인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는 예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예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일 얘기를 하게 되면 노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알아볼게. 내가 좀 더, 뭐, 이렇게 애써 볼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병원 모셔가는 것도, 당신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시간 조정해갖고 한번 해볼게. 서로 막 이렇게 막 서로 도와주려고 날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형제들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배우자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막 서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은행 계좌에다가 충분히 공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까운 만큼 참아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낮을 때 서로 보호하려고 하고요. 신뢰가 중간쯤일 때는 예의만 지켜요.
시너지로 안 가요. 서로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다음에 보시면 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시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는 신뢰 수준이 높을 때. 요 그래프 보이시죠? 그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못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못 믿는 사람 나를 어떻게 개방해요? 근데 내가 내적인 안정감이 있다면 나를 먼저 개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다치더라도 뭐 그죠? 모험심이라고 했잖아. 아까 뭐라 써요? 안정성, 개방성, 모험심. 그죠? 요 세 가지가 내가 갖춰야 될 거거든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3의 대안을 찾아서 아까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조금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당연히 여기 지금 휴가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한 편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어떤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의견은 다르지만 한 편일 때는 이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3의 대안을 찾아내요.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은 제3의 대안을 찾느냐 안 찾느냐예요. 그래서 반대편이잖아요. 적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법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용을 이제 이래서 이 부부가 제3의 대안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베이스가 뭐냐면 한편으로 인식하느냐 반대편으로 인식하냐는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랑 제3의 대안을 찾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편이라는 걸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한 편이라는 인식,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제3의 대안을 서로 찾아내요. 아이디어를 막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정적 시너지인데요. 이게 지금 부정적 시너지의 내용인데 뭐냐면 고도로 의존적인 사람이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의존적인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서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수영하는 법이 중요하잖아요. 하늘에서 나는 법이 중요하듯이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는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고도의 의존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게임의 룰이 달라서 잘 결과를 이루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첫 번째 안정성이라 했잖아요. 나에 대한 안정성이 없는 사람은 시너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보호를 하느라고 남 얘기를 못 들어요. 자기 개방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42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나라는 한 사람 안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운에도 있고 잔해도 있죠. 전체를 보는 뇌도 있고 단계 부분을 보는 뇌가 있는데 잔해 운해를 동시에 쓰는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개인이 나를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이제 이 두뇌를 다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가볼게요. 어, 그, 428페이지로 가보시면, 우리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다양성. 아까 그 타이틀에도 처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은 단합을 하고 중요한 일은 다양성, 모든 일은 관용이라고 했는데 다양성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 나랑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효과적인 사람은 자신의 지각적 한계를 인식하는 겸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죠. 타인에 대한 경외감.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걸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기는데 좀 이렇게 타인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저 일을 한다면 이라는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참 대단하시다 하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윤영미 스폰서님이 그 대강당에서 이제 본인이 스피치를 하시잖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단하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경외감이 안 생겨요. 내가 저걸 한다면 어떤 분이 그렇다면 그 미장을 끝내주기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들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일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집에 메이드를 두고 산대요. 미국 사회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두고 산대요. 남편이 미장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와, 그렇구나. 그거 있잖아요. 그 황금손 이런 사람 이제 갖다 대면 촤 살랄라라 이렇게 집이 너무 멋져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항상 욕하는데 우리 집에 저 실리콘 싼 놈 누구야 하면 있잖아요. 우리 집 화장실에 실리콘을 뭐 저렇게 문디같이 싸가지고 있잖아요.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언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들어오는 입구 쪽 화장실 꼭 갔다 오세요. 실리콘을 무슨 이렇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진짜.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실리콘 너무 문제같이 쌓아놔가지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일 이렇게 보면 와 진짜 잘 해놨네. 이런 생각 경외감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차이점을 인정한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하다 이런 거거든요. 차이점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차이점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요 동물학교 같은 우화의 상황이 돼요. 그래갖고 오리, 토끼, 다람쥐, 독수리, 뱀정어, 프레드 도그 요런 이 오소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차이점 인정하지 않으면 이래 돼 버려요. 자, 그다음에 추진 세력과 저지 세력. 그러면 왜 우리 집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냐? 왜 우리 팀은 이런 시너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냐? 자세히 보시면 저지 세력이 있어요.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개방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게 시너지가 나는데 거기에 꼭 이게 저지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저지 세력은 여기 얘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 이 분위기는 가족 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수준일 수도 있고 느낌을 표현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안심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느끼는 정도이다. 다 집집마다 그런 거 있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존중 또는 무시의 경향도 여기에 해당된다. 누구나 이 같은 가정 분위기를 진정으로 개선하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 집이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니면 관심사를 표현할 때 안심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불안해서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인지 완전 무시하는 분위기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저지 세력이 있어서요. 432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추진 세력이 치고 올라가려면 이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그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또 다시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 저지 세력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의 영향력의 원에 다시 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모든 자연은 시너지적이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어 이게 앞에서도 풀도 서로 협력해서 잘 자라게 한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 서로 연결. 세상의 만물은 다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너지를 인생의 기적적인 어떤 훌륭한 결실을 열매를 많이 얻고 싶어서 사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습관 1, 2, 3, 4, 5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협력을 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감정은행 계좌도 기억하시고, 아까 개방성, 나의 안정성, 개방성, 그 다음에 모험심.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개방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개방했는데
사람들이 온 데 나가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솔직해야지. 내가 솔직했을 때 상대도 나에게 협조적이라는 거죠. 신뢰를 나에게 준다는 거죠. 그 모험은 이렇게 내가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오픈해가지고 너무 위험을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가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개방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서로 신뢰를 많이 쌓고 그다음에 연결이거든요. 서로 그에 의해서 우리가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그, 이제 43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반장님, 어, 예, 우리도 이 밤에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애프터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책 내용도 좋고 또는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시너지를 내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예, 그런 것도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씩 애프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민정 리더님, 예, 예, 책 내용도 좋고 시너지 내용도 좋고 예, 아까 보니까 내보다 나은 아이 나올 때 웃으시던데 그런 이야기도 좋으시고. 네, 아까 그,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뒤에 일을 생각하면서 선택한다. 직관적인 선택인가? 네, 맞죠? 맞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키 큰 사람을 먼저 봤거든요. 키를 먼저 봤거든요. 제가 키가 작은 거에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키 큰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이 새가 나보다 커지겠다라는 생각에 음, 그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키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이잖아요. 선택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키가 큽니다. 참고로. 키는 성공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 아까 개방성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늘 그, 제가 개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으로 개방했던 게, 박지현 스폰님하고 이 세븐 헤비스를 한번 1대1로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오픈했거든요. 음, 그때 눈물도 흘리기도 했고,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많이 남한테 개방해 본 것 같아요. 이현수 폰스님이랑 세 분이서 이제 이 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다 하고 나서 너무 좋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 개방성이 어디까지 개방을 해야 될까? 사실 아까 스폰서님도 그랬잖아요. 두렵잖아요. 저를 다 오픈했을 때 음, 돌아오는 어떤 상처가 좀 두려운 거예요. 음, 음, 스폰서님들처럼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인 가게에서는. 그러니까 그 개방을 제가 이제, 선을 아예 딱 긋는 거죠. 그 부분을, 제 음, 단점을, 딱 그어가지고 오픈을 거의 안 하면서 긋돌기식으로 막 음, 이야기를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이런 거죠. 저보고 막 있어 보인대요. 어디 가면. 음, 어, 너는 뭘 입어도 옷이 대간하고, 너 좀 어디 가도 돈이 뭐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돈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 돈 없어. 우리 집 진짜 어려워. 그리고 뭐 내 이거 옷 시장 옷이야. 막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 그리고 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런 소리가 솔직히 안 나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또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 보이는 것보다 있어 보이는 게 낫지. 내가 없는 티는 안 내야지. 이런 마음이 탁 들면서 더 막, 그런 게 막 생기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래서 이 개방성에 이게 어느 선까지 개방을 해야 될까? 그게 상처로 저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문이 많이 닫혔던 것 같은데, 여튼 저희가 이제 개방성 솔직하게 하고 그 세븐앱이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스폰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솔직했다. 저를 다 오픈했던 그 계기가 되었고요. 음,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공감대도 많았고, 아까 보니까 그 우리가 사업할 때도 결국은 솔직하게 가치관, 뭐 감정 물음에도 질문을 던질 때도 제대로 던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도 사업적인 거하고 연결해서 또 음. 스폰서님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적었거든요. 또 그 부분을 잘 제 것으로 또 만들어서 필드에 나가서 제대로 또 써보는 계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음. 너무 길었네요, 에포트가. 아, 그래서 있잖아요. 안정성이 1번인 게 뭐냐면, 내 안에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 안정성만큼 개방하고, 그 크기만큼 모험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 1, 2, 3이 개인의 승리잖아요. 개인의 승리는 그 자기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안정성이 있잖아요. 주도적이고 이렇잖아요. 그 크기가 만약에 그 레벨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개방할 수 있고 모험을 던질 수 있더라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1번이 사실은 습관 1, 2, 3, 안정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의 승리만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반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애프들 한번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정은 네, 이모님도 예,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저는 그 말씀하실 때 그 솔직한 음, 표현 그거하고 이제 같은 편이니까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음, 그렇게 좀 자기를 개방하고 이제 우리 이제 서로 조금 이렇게 신뢰를 조금 좀 쌓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직장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회사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같은 회사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를 같은 편으로 해가지고 같이 조금 마음을 열고 서로 필요한 거, 뭐 부족한 거 채우고 뭐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잘 해서 뭐 어떤 이제 성과를 좀 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는 막 이렇게 오픈을 막 해요. 음, 음, 음. 그런데 이 상대들은 오픈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듣고. 그러니까는 저의 그 단점하고 뭐 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저는 이제 다 뱉었는데 이쪽은 문을 딱 닫고 아, 네, 뭐 이러고서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지? 괜히 나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이 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이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아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지? 반응들을 그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아, 내가 먼저 이 오픈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도 상대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가를 저도 보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으면은 이제 얘기가 막 잘 되고 뭐 다 털어놓고 막 하는데 이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게 아니구나. 그런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는데 아까 그 예시 든 것처럼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벙찔 때가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 사람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난 전혀 생각이 없는데 저 음, 사람에 음, 음. 대해서.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몇 번 고비가 있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갔어요. 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직원들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음, 별것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라고만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음,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봐줬거든요. 음, 음, 좀 우리가 힘들어도 그냥 저 사람이 조금 힘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계속 그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음,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희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고 할 때 저희가 몇 번을 잡았었는데 마지막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진짜 속으로 제발 나가주라. 음, 우리 너무 힘들어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들도 저도 이제 했었고, 이제 여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지금 오픈하는 게, 어, 먼저 오픈하는 게 맞는 건가? 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가지고는. 그리고 진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자기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문원 리더님, 예, 애프터 들어보고 싶네요. 네, 강문환입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 선택 그에 좀 들어왔었는데, 저는 지금 배우자를 처음 만나면서 좀 되게 가볍게,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아, 이 사람이면 그냥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또 이제 사귀면서, 아, 경험이 좀, 그러니까 어릴 때 다양한 경험 못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결혼하면은 다 챙겨주고 내가 경험시켜줘야지 이런 마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요즘 책을 내는 이제 육아하고 이제 막 조금 육아가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뭐 보이고 그러니까는 아 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하지? 약간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 옛날에는 포용적이라고 했는데 막 제가 이제 좁아져가지고 막 꼬여지는 거예요. 막 평가하고 있고, 아, 속으로, 아,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간대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게 아니고 했는데, 이제 그냥 속으로만, 표현만 안 하고 속으로 막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장모님이 이제 막 아내한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막, 그 속으로 막 그렇게 좀 쌓아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메하면서 이제 전달하고 설명 좀 했다가 그냥 가기 싫은 거잖아요. 대면하기 싫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음, 아, 나는 배우자를 왜 골랐었지? 이 생각을 조금 다시 떠올렸거든요. 아, 그런 점 했는데 지금 아기 낳고 살면서 아, 또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아, 내가 좀 다시 원래대로 처음 느꼈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역시 안전성이 진짜 최우선이라는 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불안하니까는 직장 안 가고 좀 생활 패턴도 조금 불안해지니까는 내 생활 오픈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러이러하니까는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좀 안 받아주고 약간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약간 또 제가 좀 약간 토라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 하면서 부족한 저를 많이 돌아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내가 바로 서야지 그냥 다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게 많이 들고 오픈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아서 음, 바로 세우고 용기를 또 가져서 오픈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두서 없었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병숙 리더님, 예, 애프터.
안녕하세요. 대구사가 봐 있는 진병숙입니다. 어, 나를 열어야 시너지가 난다 이랬는데 오픈해야지 시너지가 난다 했는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얘기를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해본 결과. 그래가 자 마음을 여는데 또 거기에서 음, 안정성이 있어야 개방성이 나온다 했는데, 좀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본인이 좀 안정이 되고 뭔가, 성리감을 느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를 개방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험심을 내고, 그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세븐해별 하면서, 이 책이, 우리, 이제 저는 이 일 자체가 그거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정신 장애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내가 막 어떨 때는, 이런 얘기를 뇌를 개방하면 그분도 이렇게 상담이 잘 돼요. 근데 나는 딱 닫고 경청만 하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개방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보면 이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뭐 조현, 조울 이제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오픈을 잘 해내요. 딱 이래 마음을 문을 좀 많이 닫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열면은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여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사실 이 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다 못 읽었거든. 시간이 없어가 그냥 강의만 이렇게 듣고 좀 읽다가 몇 페이지 읽다가 또 강의 듣고 있는데 그래도 강의 들으면서 많이 도움은 됐고 또 이제 앞으로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좀 읽어가지고 또 사업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mon숙 님은 F부터 하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예, 네, 김은숙입니다. 어, 저도 이렇게 세번대부터 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또 앞으로 내가 뭘 보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아우트라인이 잡히는 것 같고, 저는, 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내 자신을 먼저 솔직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본인도,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내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동네 그 조그만한 헬스클럽, 오래된 헬스클럽에도 뭐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고 할 때, 언니들도 저한테 뭐 묻고 이렇게 많이 또 상담을 요청하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좀 많이 너무 좀 많이 개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막 내가 막 개방을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개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솔직하게 나 자신을 너무 쉽게 개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음,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무슨 본인들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단톡으로 서로 막 이렇게 의논하고 어쩌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이 오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먼저 물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내가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오픈을 하니까 이렇게 좀 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손미정 리더님이나 남편을 고를 때 뭐 키를 보고 하다 하는데 저는 참 너무 이렇게 그 당시에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남자 보는 눈도 없었고, 솔직히 좀 철딱서니가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음, 하여튼 이 세븐헤빗에 뭐 또 시너지를 내는 것도 그렇고, 참 제가 많이 도울 게 많다는 생각을 또 했었고, 저는 또 사회생활을 크게 하지 않아서 뭐 시너지를 내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또 아미 사업을 하면서 이 팀을 또 이끌고, 또 파트너들에게 또 시너지를 주고, 나도 시너지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mon숙 님은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주는 설날이라서 쉬고 그 다음 주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천생연분이네요. 예, 저도 시너지를 냈던 경험을 이야기 하나 하면, 저는 사실은 예전에 아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메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간에 내 생활 전반에 많은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파트너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후에 저희 직장 생활에서 그런 것들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모든 제 밑에 직원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존댓말 썼었고, 그 다음에 직장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사실은 이제 어떤 팀장의 역할을 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게 저는 예전 아메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다려주면, 그리고 칭찬해주면,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상호 협력을 하고 이러다 보면 팀워크가 만들어지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정말 제가 직장 생활이 편했거든요. 음. 특별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팀워크에서 그냥 모든 일들이 진행되더라고요. 뭐 어떤 것들을 간이 옅더라도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칭찬해주고 또 상호 보완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아메에서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잘 못 만든 것 같아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이게, 직장 생활이랑 또 이렇게 사업이란 부분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같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참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과물 만들려면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래서 시너지 진짜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음. 스폰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예. 우리가 많이 길어졌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무튼, 네. 우리가 그 대인관계의 승리의 꽃이 시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 그, 나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짜 기적 같은 이런 결과는 시너지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최종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음 시간은 쇄신이에요. 다시 돌아보고, 그러니까 나선형 쇄신에 의해서 점점 이 앞에 했던 것들이 점점 상승하고 커지는 거지. 1, 2, 3, 4, 5, 6까지예요. 그러니까 끝은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앞에서 개인의 승리를 하고 대인관계의 승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제 그저 동기부터 경청부터 뭐 다 했던 이유가 다 이거를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심플해요. 우리가 한 편이라는 거, 한 팀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뜻이 맞아버리고 마음이 맞아버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시너지가 막 이렇게 확 나오는 거죠. 근데 의존적인 사람은 시너지를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의존이든 감정적 의존이든 정신적 의존, 지적 의존이든 의존적인 상태에서는 시너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사람은 일단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다 해주길 바라거든요.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 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게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함께 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모든 세상이 나 위주로 돌아가 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항상 불만이 많고 불평하고 뭔가 지금 시너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의 승리의 크기만큼 사실은 이제 대인관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면의 안정이 없으면 남 얘기 못 들어요. 힘들어서. 근데 내면의 안정이 있으면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저분에게 오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책 말고, 그러니까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책을 녹음을 계속 해버릇해갖고 지금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 뭐, 지금 퓨처 셀프도 하고, 유튜브에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가지고 녹음을 계속 하고,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하고 있는데,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댔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그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거의 다 얻을 수 있댔거든요. 진짜 무서운 원리예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려면 시너지가 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했던 안정성, 개방성, 그리고 이제 모험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배려뿐만 아니라 용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은 셋이나라거든요. 끊임없이 셋이나라인데 이제 그게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네. 그 저기 설 지나고 그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책, 네. 인증샷 찍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프로그램 하나 띄워야 돼서. 네. 노트북이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미리 띄워놔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나? 예,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예,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폰서님 세뱃돈 주세요. 아이고, 명절 때 세상에. 뵙겠습니다. 네.